네, 안녕하세요. 네, 토가연 남동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죠. 금일도 아침 일찍부터 이제 현재 작업 중인 이제 물건과 관련돼서 현장 나갔다가 이제 지금 오후 6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네,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뭔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생각 정리를, 토지 투자에 대해서 생각 정리를 해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수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 관련돼서 이제 계속 땅을 대하고 실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토지 적금이 아니라 투자라는 용어를 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뭐, 금융으로 따지면은, 뭐, 주식 투자가 됐건, 적금도 투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는 뭐,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한도가 있긴 하지만, 네, 얼마 전에 저축은행 사태를 봤을 때도, 뭐, 무용지물인 것 같고, 동양증권이었나요? 그 사태도 마찬가지고,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베일인 제도라는 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네, 제가 카페에도 자료를 올려놓긴 했지만, 네, 이제, 베일인 제도 이제 도입 관련돼서, 네,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금융회사들이 뭐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은행에 문제가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으면 그 은행이 이제 뭐 예금을 들어놓은 사람이든 그런 고객들까지도 이제 손실을 채권자에게 이제 부담하는 뭐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법이 유명 무실화되고 은행 예금도 뭐 안전하지 않다. 네, 뭐 아직 뭐 베일인 제도가 정해지진 않은 건데, 네, 뭐 그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뭐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베일인 제도에 따라서 네, 어떤 뭐 60대 분은 외국에서 이제 이탈리아네요. 1억 2천만 원을 뭐 채권 투자했었는데 문제가 됐었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외국의 선진국의 제도들을 따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것이 이제 금융권에서도 뭔가 안전하지 않지만 말 그대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말 그대로 투자죠. 모든 책임은 투자자 뭐 이제 본인이 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개인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판단이 때로는 어떤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어쩌면 손해보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네, 그걸 다 알고 감안하고 처음부터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 투자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토지에서도 마찬가지고. 허나, 우리가 투자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막연하게 투자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네.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걱정과 두려움 베이스를 깔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이 확신이라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건데 걱정과 두려움에서 저기 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그 불빛, 확신이란 불빛으로 천천히 빛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모든 투자행위인데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분들의 그 행동과 과정, 생각, 기준, 철학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그 행동, 기준, 철학, 어떤 생각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 정말 대단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죠. 네, 계약서에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회도 없고 또 손실도 이제 오고 뭐 행동을 해야지만 어떠한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는 거죠. 특히나 이제 투과연에 이제 문의를 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신중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투과연과 같은 곳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의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아주 박수 쳐드리고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나 뭐 지방에서까지 이제 제 사무실이 여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데 저를 이렇게 찾아오실 정도의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투자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상담을 받기 위해서 울산, 부산, 뭐 대구, 광주, 뭐 창원, 마산 이런 데서까지 이제 직접 휴가를 내시고 연차를 내시고 막 오시는 분들 보면 야, 저는 정말 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정말 행동이 이제 되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많이 놀랄 때도 많고요. 그 자체로 어떤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또 베이스는 충분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듯이 어떠한 좀 생각에 토지 투자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걸 한번 만들었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하거나 할 때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1차적으로 토지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은 토지 투자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토지 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카페에도 여기다 써놨나? 어딘가에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이렇게 토지 투자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네. 토지 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머리가 가분수 형태로 엄청나게 큰지, 빨간색인지, 머리는 몇 개인지, 어디에 붙었는지, 팔다리는 있는지 없는지, 색깔은 어떤지, 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자동차를 운전하고 찾아갈 때도, 지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지도 플러스 종이로 된 지도 플러스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또 틀립니다. 그리고 종이 지도,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예전부터 어떤 그 지역을 자주 왕래했던 사람, 이 경험,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동네 목적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면은 아주 여유롭고 아주 쉽게, 때로는 어떤 뭐 융통성까지 발휘하는 거죠. 네, 뭐 1시간 쭉 운전하고 가다가 약 30분 정도면 목적지에 도달할 생각이 드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면 중간에 잠깐 휴게소 들려서 10분 정도 쉬었다 가는 이런 전략들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종이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경험도 없었던 초행길인 사람은 막연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돼요. 그래서 휴게소에 잠깐 들렸다 가는 되는 건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렇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남자 여자가 선을 볼 때도 뭔가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은 얼굴도 전혀 보지도 않은 채 결혼했다고 하시는데 옛날 분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은 이제 그나마 편하다는 얘기죠. 어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토지 투자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분들은 뭔가 토지 투자가 잘생기고 매력이 있고 인기 좋고 이렇다라는 걸 알아요. 그쵸?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아파트 투자, 원룸 투자, 오피스텔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거에 비해서 땅 투자라는 이 놈이 정말 앞으로 대형 인기 스타가 될 것 같다라는 주변의 얘기도 많이 듣고 본인 생각도 그래서 한번 이놈을 미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실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뭐 많은 좀 생각과 고민과 뭐 머리품, 발품, 인맥적인 부분, 네, 그럴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엄지손가락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를 어디서 이야기를 듣거나 본인이 책을 보거나 어디서 뭐 소문을 듣거나 해가지고 여기 하나에 집중을 하죠. 네, 어떤 분들은 여기 하나에 집중을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좀 리스크가 많이 따르게 되고 생각의 고정관념이 바뀌게 됩니다. 토지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눈이 3개, 4개 달리고 팔이 6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런 놈이 땅이라는 놈이구나. 토지 투자라는 놈이구나. 아, 이렇게. 네, 그러면은 팔을 6개 달린 그런 땅한테 그게 정석인 줄 알고 그런 놈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왜냐? 옆에 친구가, 지인이, 네, 아니면 신문 기사에서 거기서 그런 놈을 만나서 돈을 벌고 인생을 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의 기준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정리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전 투자를 지금 계속 제가 수많은 분들하고 전국적에서 많이 올라오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철학과 기준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 듣고 답사하고 실전 투자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어떤 베팅을 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을 내리지를 못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전 투자 전에 항상 제가 이제 올려놓은 카페에 수많은 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공부를 하시게끔 제가 하는데 실제 오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부라는 게 제가 말하는 공부는 다릅니다. 어떤 공법적인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투바이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땅의 생명 5가지와 심적 공부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아주 기본적인 지식,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땅이라는 놈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 투자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이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잡아두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토지 투자 그런 행위에 나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저 이외에 다른 전문가, 때로는 현지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실 때도 이러한 개념 자체, 토지 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인지하고 있으신 상태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의 전부 다가 이 범위 내에서 모든 땅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고 소개를 하고 권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현지 공인중개사, 당신 A라는 공인중개사, B라는 공인중개사 얘기하는 것은 내용은 틀리지만 어떤 범주 내에서 어떻게 생긴 땅을 얘기하는 거구나. 머리가 2개 달렸구나. 눈은 2개구나. 발 크기는 이렇구나. 네, 지금 서론이 굉장히 제가 길게 한 13분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토지 투자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되게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투자, 즉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 그 목적론적 제가 구분이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투자로 볼 것인가, 실수요로 볼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땅 하나를 바라볼 때 나는 투자가 목적이야.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 건물 지어서 그냥 전원주택 짓고 살 거야. 아니야. 나는 전원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질 거야.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뭔가 명확한 구분적 개념은 있으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지금 집을 짓고 살지만 거기에 살면서 땅값도 올라졌으면 좋겠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아주 좋아요. 네. 그것도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땅을 투자를 알아보실 때는 이 2가지 개념, 투자인지 실수요인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땅 하나를 공인중개사든 어디서 소개를 받으셨을 때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투자성이 좋은 땅 같은데 집 짓고 살기엔 전원주택 짓고 살기에는 애매한 데가 있어요.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게 목적이신 분이 그런 땅을 바라보는데 그 땅에 있어서는 투자성이 굉장히 바람직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수많은 이제 땅에서 접근할 때 수많은 판단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죠. 여러 가지들. 쉽게 말하면 땅의 생명 5가지, 용도지역 입지, 개발호재, 규제 지목. 요거 하나 5가지만을 이 2가지 투자냐 실수요 목적을 놓고 대입을 했을 때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하게 나는 투자야.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야, 땅으로. 네.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에 건축행위가 중요해. 그거를 잡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적으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실 때, 자, 토지 투자 개념에 따른 1차적 분류입니다. 1차적 분류요. 네. 이게 굉장히 생각이 여러분들 틀을 잡고 구조를 잡는 과정을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 투자 개념에 따른 1차적 분류는 막연한 투자 파트와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쫙 서는, 제가 지금 한 줄로 쫙 서는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토지 투자, 땅 투자. 땅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냐면, 막연한 우리가, 자, 이 막연한 투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투자 파트와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투자 파트로 나눠진다. 자, 토지 투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말 그대로, 자, 막연한 투자 파트는 내가 어떠한 땅을 바라보는데, 이제 이 토지 투자의 개념에 따른 1차적 분류, 이 모든 투자 판단을 내리고 시장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자, 땅의 생명 5가지, 이런 것들이 기준 판단점이 됩니다. 네, 계속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생명 5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용도지역, 입지, 개발호재, 규제, 지목을 모든 것, 다 이런 시장들의 형태별 구분, 이런 곳에도 적용을 하면서 이 생각에 따른 분류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네. 지금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간편하게 얘기하면 땅은 막연한 투자가 있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게 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땅 하나를 바라봤을 때, 자, A4 용지로 5장, 10장 이렇게 설명이 이 땅이 왜 가치가 있는지. 자, 중요한 것은, 자, 제목은 그겁니다. 땅 하나를 바라봤을 때 그 땅 하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타이틀은 이겁니다. 이 땅이 왜 투자 가치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A4 용지로 뭐 5장, 10장, 20장, 30장이 나온다. 그것은 설명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면 그것은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 A4 용지로 그렇게 많은 내용을 쓸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연한 투자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막연한 투자 쪽으로 갈 것인가,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투자 쪽을 선호할 것인가, 여러분들 가슴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준을 놓고 보는 것이냐? 당연히 땅의 생명 5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얘기할 때 3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 안전성, 황금성, 수익성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쵸? 안정성, 그 다음에 뭐죠? 황금성, 수익성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막연한 투자, 즉 이 땅이 왜 투자 가치성이 있는데에 대해서 수십 장의 브리핑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입지에 있는 땅, 용도 지역에 있는 땅, 개발 호재의 영향권에 있는 땅, 뭐 규제가 뭐 성립이 되어 있는 땅, 지목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우리가 통상적인 전답 과수원, 뭐 잡종지, 뭐 대지가 아닌 땅, 그런 막연한 투자 쪽에 있는 곳은 수익성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 황금성, 수익성을 놓고 봤을 때 막연한 투자 파트는 수익성은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리스크적이라는 부분은 이쪽은 또 큽니다. 그래, 그 부분을 안정성은 낮다. 즉, 그 말은 이퀄 황금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쪽은, 그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어떠한 수요 공급에 있어서 이 땅을 찾는 수요도 훨씬 적을 것이고, 또한 당연하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현재 그 거래되고 있는 땅 가격, 여기가 평당 100만 원이라면 뭐 이쪽은 20만 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는 더 낮은 땅값을 형성할 수도 있고, 네, 이쪽에는 가봤더니 어떤 전원주택 개발하는 사람들도 개발업자들도 많이 포진돼 있지만 이쪽은 아닐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들 떡다방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쵸? 막연한 투자 쪽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자, 생각하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한 투자 파트가 큰 개념적인 분류에서 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이런 거겠죠. 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면 즉 막연한 투자 파트에서는 어, 가정법 즉 영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 공부할 때 가정법 얘기를 많이 하죠. 막연한 투자 파트에서는 이 가정법이 성립이 이야기가 됩니다. 좀 키울까요? 잘 보이시죠? 네, 가정법. 네, 아이고, 가정법. 만약에 가정법. 만약에 이러이러하게 개발이 되면 네, 이러한 논리가 여기는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 사무실이 지금 판교에 있는데 분당 신도시가 먼저 생겼고 그 위에 판교가 생겼죠. 그때 분당 신도시 이제 생기고 나서 이제 사람들 살아가고 있을 때, 네, 그때 판교가 개발이 되면, 그쵸? 개발이 되면 통일이 되면 삼성이 평택에 들어오게 되면 평택에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 네, 좋아질 거야. 네, 이런 걸 이제 막연한 투자 파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법의 논리만이 형성이 돼 있는 곳, 그쵸? 자, 이쯤 하면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이런 쪽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들이 어울리느냐, 연령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아주 바람직하겠죠? 20대 아니면 30대 정도. 그쵸? 20대, 30대. 그리고, 자, 가정법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가정법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을 이제 막연한 투자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막연한 투자 파트에서도 약간 틈새로 들어가면은 물론 여기도 가정법이 존재하지만 어, 최우선 입지에 해당되는 땅을 미리 선점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최우선 입지에 해당되는 즉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여기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자, 막연한 투자 파트이긴 하지만 최우선 입지라는 논리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쪽의 시장은 젊은 사람들, 좀 시간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20대나 아니면 30대나 40대 한 초반 정도? 네, 뭐 5년, 10년, 5년도 짧죠? 네, 말 그대로 가정법 하에 이렇게 개발이 되면 정말 좋아지는 곳. 네, 그러한 이제 땅의 생명 5가지로 분석했을 때 그러한 이제 입지 어떤 개발호재 영향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40대 중후반, 50대의 분들은 20, 30대보다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없습니다.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50대 분들이 많고 40대 후반, 50대 분들이 가장 많은데 그분들은 이런 막연한 투자 파트보다는 당연히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네, 당연히, 그리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쪽에서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 이쪽은 확신의 과정을 걸어가는 길이 명쾌하게 보이거든요. 명쾌하게. 네, 제가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저도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토지 투자 개념에 따른 1차적인 분류. 자, 토지 투자라는 놈은 막연한 투자 파트가 있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투자 파트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토가연은 어느 쪽에 집중을 할까요? 토가연은 네, 토가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막연한 투자 쪽과 논리적이고 타당성 이 투자 파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당연히 개별적으로 다 보겠죠. 하나 여러분들께 저는 안내를 해야 되고, 네, 말 그대로 한 줄로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설명에 여러분들께서 납득을 하고, 납득을 한 상태에서 제 이야기를 인정을 해야지만 투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투자 쪽에 토가연은 집중을 합니다. 이쪽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전성, 황금성, 수익성을 놓고 봤을 때 막연한 투자 파트보다는 수익성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허나 안정성은 대단히 높겠죠. 토가연에서는 안정성이 높다를 황금성이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토지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망설이는 이유가 지상물, 대표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현금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망설였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토가연에서 바라보는 것은 내가 원할 때 땅은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땅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네, 허나 말 그대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최우선 입지의 가정법이 형성이 되는 그런 입지에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장의 환급성은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러한 가정법 논리 하에 어떠한 개발들이 이루어졌을 때 현재로서는 막연한 투자가 되면서 논리적인 타당성이 나오는 최우선 입지의 땅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 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도 집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이야기가 나오는 곳에 땅을 집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한 40대 중후반, 뭔가 지금 명예퇴직, 희망퇴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도 뭔가 불안해. 그리고 50대 이상 분들, 60대 이상은 더더욱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50대 후반은 더더욱 논리적이고 타당적인 곳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만 이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그만뒀을 때 연금을 얼마를 받지? 그럼 내가 그만뒀을 때 내 아이들, 내 자식들은 결혼을 지금 했나? 아니면 그때 은퇴했을 때 결혼을 시켜야 되나?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한 달 벌이가 얼마 정도 되는데 내가 얼마를 도와줘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분들은 막연한 투자 쪽으로 땅을 묻어놓는다? 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A라는 땅 하나를 놓고도 어, 수많은 뭐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뭐 2억짜리 A라는 땅이 있으면 고객이 2억 들고 있는 고객이 그 땅 좋다 그러면 그냥 거래 성사시키면 그만입니다. 사실 저도 그만이에요. 네. 헌데, 헌데, 2억이 전부인 60대, 응? 60대, 한 62살, 62살 되시는 분이 2억 은퇴자금 전 재산을 들고 땅을 보러 왔는데, 막연한 투자 파트에서 가정법 논리가 형성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땅을 이 고객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 그래서 안내를 해주는 게,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맞을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땅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토바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2억이 전 재산이 은퇴자금을 가진 60대, 50대 분들한테는 논리성이 서는 한 줄로 서는 그런 쪽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한테 더 안전하고 마음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땅은 어차피 시간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2년, 아무리 못해도 3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막연한 투자 파트에 뭔가 희망을, 가정법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불안합니다. 실질적으로도 현지 제가 지금 원주에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데가 아니죠. 원주를 집중하는데 원주에 살고 계신 어떤 분께서 원주에 투자를 해 놓으셨어요. 어떠한 투자 파트? 막연한 투자 파트에서 최우선 입지도 아니라 말 그대로 이쪽입니다. 막연한 투자 파트이면서 가정법에 의존하는 투자 파트예요. 만약에 이러이러하게 개발이 되면 돈이 되고 수익이 나서 성공 투자를 한 달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금을 본인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돈 다 끌어모아서 그런 분은 투자하자마자 저한테 불안한 상태로 연락이 오셨어요. 소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잘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겠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허나 저는 그렇게 지금 50대 후반 60대인 분이 전 재산을 가지고 왔을 때는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한 줄로 서는 수익성은 설사 작더라도 황금성이 좋고 안정성이 좋은 이런
토지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토지 투자의 개념에 따른 1차적인 분류. 자, 맨 처음에는 목적론적인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투자야, 실수요야,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시고, 왜냐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과정, 구성 요소 자체가 틀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판단이, 기준이 섰으면 여러분들께서 1차적인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아, 땅 투자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구나. 자, 크게 막연한 투자와 논리적인 그 타당성이 한 줄로 선 투자로 나눠지는구나. 아, 예쁘게 생겼네, 못생겼네를 판단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투자자 본인 사정을 이제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배팅을 하는 그런 어떤 복불복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야. 나는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연령이, 나이가 어떻게 되지? 내 수입이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가족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지? 네. 그리고 내 투자 자금의 크기는 어떻게 되지? 투자 자금, 내가 한 10억 있어? 좋아. 나는 10억 중에서 한 70%는 논리적으로 가겠어. 30% 한 방 노려볼 수 있으니까, 자, 막연한 투자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네. 내 투자 자금이 지금 1억이 전재산이야? 막연한 투자? 이렇게 되면, 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그런 곳? 그럼 반대로. 그렇게, 만약에 이러이러하게 개발이 안 되면, 꽝이네? 나 이런 쪽은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수익성은 작더라도 이렇게 언제든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땅을 봐야 되겠어. 자, 이렇게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네, 지금 30분이니까 잠깐 멈추고 그 다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